안녕하세요. OTJTV의 OTJ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취업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 영상을 보셔야 될 분들은 나는 지금 취준생인데 취업을 너무 하고 싶은데 놀고 있거나 대충 하거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거나 하는 사람만 이 영상을 보세요. 졸업하고 혹은 수료 혹은 졸업을 유예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사람만 이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선배 세대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미안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청소년 과정을 거치고 또 대학에 와서 좋은 진로 탐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그런 사회이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러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아직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구조적인 문제인데 오늘은 뭐 그런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보고 오늘은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취업 준비생으로서 열심히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목에 적혀 있는데 올림픽 경기의 취업 3종 경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취업 3종 경기에 나는 선수예요. 자, 그러면 이 경기에 내가 메달을 따야지 취업이 된다는 걸로 치면 첫 번째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전 대회의 메달리스트들이겠죠. 취업으로 치면 현재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해 있는 현직자들입니다. 특히 입사한 지 6개월 또는 1년 미만의 현직자들이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나의 경쟁 상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필기 뚫고 면접 뚫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2년, 3년 지나지 않는 이상 꽤 오랫동안 필기 공부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전후 정도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경쟁해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가 있다면 4위권에서 10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있겠죠. 대부분 면접에서 최적 탈락했거나 필기에서 뭐 0점 몇 점 혹은 3점 이내로 필기 탈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두 번째 경쟁 상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아주 강력한 경쟁 상대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7시간, 8시간 열심히 취준하면서 스펙도 좋고 학점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또 뭐 대기업으로 치면 직무적합적인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매일 도서관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세 번째 경쟁 상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충 하거나 취준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속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 여러분의 상태로는 1순위, 2순위, 3순위와 경쟁해서 안 됩니다.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만큼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생의 긴 미래를 보면 지금 더 놀아도 돼요. 더 놀고 취업을 더 늦게 해도 되고, 근데 언젠가는 하게 될 때니까. 그러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옳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나쁘다 혹은 그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각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고 싶잖아요. 그것도 연봉 많이 주고 조직 문화도 좋고 워라밸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기업에. 그러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우 당연한 건데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못하니까 일정한 자극과 일정한 동기부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소서 쓰다가 포기한 경험 많으시죠? 내일 써야지, 오늘 밤에 써야지 하다가 미루고 해서 결국 서류를 못 내서 시험 치러도 못 가고, 그리고 필기 공부 해야지 하다가 못했고, 심지어는 뭐 자격증을 따야지 하다가 또 못하고, 그러니까 미루고 공부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다가 본인 스스로 때를 놓쳐버려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취업
그 준비생으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 지 1년 이상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해놓은가를 보면 특별히 해놓은 게 크게 없는 거예요. 저희 카페에서 스터디하는 친구들 보면 1년 6개월 정도 NCS 스터디는 나왔는데 자격증은 하나도 안 따놨어요. 토익도 없고 코말도 없고 한국서만 있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하고 만나면서 토익 점수 850 넘겨놓고 또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실기 최근에 땄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격증이 없고, 그래서 왜 안 땄니 하니까 NCS 스터디 하는 것 말고는 책상 앞에 앉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NCS 스터디 오기 전에도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스터디 끝나면 또 뒹굴 놀고 하기 싫으니까. 그게 다예요. 특별히 본인이 취준을 안 해야 될 역사적 사명과 임무 같은 건 없고 그냥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미없으니까. 근데 결국 그 친구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이러면 안 되겠다고 스스로 느껴졌고, 저도 일정한 자극을 주고 해서 이제 토익도 점수 높여놓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땄어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 1사학번 1명, 13학번 1명 상담을 했어요. 상반기에. 한 명은 5월달, 한 명은 7월달.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은 둘 다 이제 3시간 정도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시즌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아니 3시간 정도 해서는 전공 공부가 다 안 될 텐데, 사무직이거든요. 그걸 다 못 해낼 텐데 해서, 한 명은 토익 자격증, 커말 자격증이 앞에 말했던 친구에서 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평균적으로 합격자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적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나랑 약속을 하자. 내일부터 하루 5시간씩. 한 친구는 뭐 6시간씩. 이렇게 약속을 한 게 한 명은 5월 중순이고, 한 명은 7월 하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 보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친구들이, 여기 보면, 실 공부 시간은 뭐 7시간, 아마 6시간, 이렇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카카오톡으로 다운받아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지 않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뭔가 해야 될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절박함이 있는데, 그 계기가 저와의 상담이고 만남이었고, 그걸 통해서 평균 3시간 정도 순공 5시간을 7시간까지 올렸습니다. 아직 이번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는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다시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3시간 정도, 아니 3시간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책만 사놓고 공부 안 하고, 인강 끊어놓고 공부 안 하고, 자격증 따야 되는데 또 해놓고 강의 듣다가 졸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게 힘든 거죠.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많이들 얘기했죠. 사람 절대 쉽게 안 변합니다. 어제 늦게 일어났잖아요. 그저께도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 계획 못 지켰죠. 그러면 다음 달도 계획 세워도 못 지켜요. 그 전에도 그랬고. 자, 본인이 스스로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그 진실이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 절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대단한 동기부여, 대단한 자극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정도가 취업 준비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1년 6개월에서 2년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2년일 수도 있고, 더 길어지면 3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4, 25에 취업 준비 시작해서 27, 28 되는 거 금방입니다. 제 주변에 3년 이상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공기업만 가려고 하거나 혹은 대기업을 가려고 해도 본인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불가능하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1순위, 2순위, 3순위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내 실력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려면 그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수촌에서 입촌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를 봤죠?
오롯이 그 경기에 집중합니다. 운동하고 또 적당한 식단에 따라서 밥을 먹고 또 휴식하고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짜여진 생활에 따라서 경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메달을 땁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취업 3종 경기를 치면 서류, 필기, 면접을 딱딱딱 구분해서 내가 서류는 어떻게 쓸 것인지, 필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면접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계획해야 됩니다. 보통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보통의 노력을 하는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가기 힘든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아주 명쾌합니다. 인풋이 바뀌어야 아웃풋이 바뀝니다. 이전처럼 살아서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내 삶에 입력하는 나의 노력의 값이 달라져야지 내 노력의 값에 맞는 아웃풋의 출력값이 나옵니다. 이건 명확해요. 이전과 똑같이 살고 이전과 똑같이 해서 합격한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언가 이루고 싶으면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3시간 했으면 적어도 4시간 하세요. 4시간 했으면 5시간 하고 5시간 했으면 6시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도 2년이나 2년 6개월 동안 공기업이나 혹은 대기업에 취업 못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영상을 보면서 자극이 됐든 동기부여가 됐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영상은 영상이고 여러분은 또 게임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 재밌는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따고 싶은 취업이라는 열매는 더 시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공기업, 대기업은 안 되고 상황이 몰리면 급한 대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지방 공립되든 지방 사립되든 웬만하면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은 그 정도면 서류 내면은 면접만 대충 보면은 뽑아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존중돼야 되고 모든 직업이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값이 그것보다 더 높은 값이고 내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죠. 본인들이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인풋이 달라져야 아웃풋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못합니다. 계속 첫 번째 자기 과신을 하거나 두 번째 자기 비하를 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한국사 2주 땄다고 하면 나도 한국사 2주 딸 수 있겠지 뒤에 밀어놓고, 남들 코만 한 번만 땄다면 내 친구도 땄으니까 나도 코만 한 번만 따겠지. 그 친구들은 땄어요. 공부를 해서 인강을 듣고 테스트를 해보고 한국사 책을 사서 땄어요. 근데 나도 딸 수 있겠지 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치기 2, 3일 전에 한국사 봅니다. 못 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한 번만에 필기 실기 다 넘은 사람 제가 보기에는 10% 될까요? 거의 안 됩니다. 특히 실기는 3번에서 5번, 7번까지도 봤어요.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이게 쉬운 거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안 하고 밀어놓으니까 계속 딸 수 있겠다. 토익도 한두 달 하면 되겠지. 학원 갔다가 저 학원 나랑 안 맞아. 인강 듣다가 이 인강 나랑 안 맞아. 나 혼자 할래. 이러다가 또 시간 놓칩니다. 절대적으로 드려야 될 자기 노력, 자기가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되게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고 과신하다가 안 해요. 그리고 상황이 몰려서 하다 보면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핑계를 줘. 이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두 번째,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낮춥니다. 겸손이 아니라 자기 미안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 머리도 나쁜데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뛰어난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0.1%에서 1%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합격한 공기업 100명 중에 대부분은 평범한 머리로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열심히 하면 100%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충분히 그 가능성은 올라가고 희망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하시면 돼요. 공부를 하고 서류를 쓰고 시험을 치고 안 되면 또 피드백을 하고 또 더 나아가고, 이런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기를 놓쳐도
뭐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도 취업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당기면 여러분들이 취업한 이후의 삶은 진짜 부모님의 울타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인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더 앞당기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그 뒤의 삶은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의 과정에 내가 들였던 노력은 그대로 내 삶에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고 이런 마음들이 복잡할 텐데 하기 싫고 그런 것을 좀 이겨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할 세상은 취업 준비보다 훨씬 더 힘든 세상입니다. 그건 명백합니다. 취업 된다고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대학에 온다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 달성된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 오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취업을 또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이라는 관문을 뚫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바로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인풋이 바뀌어야 아웃풋이 바뀝니다. 네,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에 공기업 합격자의 100명의 공통점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무편집으로 약간의 편집은 해야 되겠네요. 중간에 버벅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